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세계사 산책. 이번 편에서는 카리브해 식민지 노예들의 저항으로서 역사상 유일하게 성공한 IT 혁명에 얽힌 일화를 돌아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18세기 유럽 제국의 식민지가 된 카리브해의 여러 섬에서 백인 농장주들은 플랜테이션, 즉 대규모 농장에서 사탕수수를 재배하여 설탕으로 정제하였고, 이를 유럽에 수출하여 큰 이익을 얻었다. 그중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생도맹그 섬은 자메이카와 더불어 카리브해 최대의 설탕 생산지였는데, 이 생도맹그 섬이 오늘날 아이티와 도미니카가 세워진 섬이었다. 농장주들은 필요한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해 노예무역에 의해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흑인 노예들을 사서 부렸다. 하지만 농장의 이익을 우선한 농장주들의 착취와 학대로 이들의 노동 환경은 매우 열악하였다. 당연히 이들은 영양 부족, 위생과 의료 여건의 미비 등 가혹한 생활 환경과 노동 조건으로 사망률이 매우 높았다. 1789년에 카리브해 지역의 여러 섬에는 약 100만 명의 흑인 노예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생도맹그 섬에만 전체 노예의 절반 정도가 살고 있었다. 흑인과 백인 사이의 혼혈인 크레올도 백인들에게 차별받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자유민으로 취급받아 흑인들에 비해서는 덜 차별받았다. 그러나 그들 역시 가혹한 노동 조건과 인종차별에 대한 불만과 분노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의 상태였다. 그러던 중 1789년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자 생도맹그의 크레올에게도 혁명 정신이 전파되기 시작하여 자신들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마침내 뱅상호제를 지도자로 하는 크레올은 식민지 총독에게 투표권 등의 권리를 요구했다. 당연히 식민지 총독은 이를 거부하고 주동자 색출에 나섰으며, 궁지에 몰린 뱅상호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크레올을 규합해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변변한 무기 하나 없었던 그들의 봉기는 실패했으며, 뱅상호제를 비롯한 반란의 지도자들은 생도맹그의 수도인 르캅에서 수레바퀴형으로 처형당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흑백 혼혈인 크레올이 잔인하게 진압당하는 과정을 지켜본 흑인 노예들이 1791년 8월 22일 뱅상호제의 뒤를 이어 봉기에 나섰다. 이 봉기가 바로 IT 혁명이었다. 당시 일부 노예들은 같은 노예들을 감독하는 일이나 농장주의 일을 보살피는 집사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이른바 크레올 계층의 엘리트층이라고 볼 수 있었다. IT 혁명의 지도자였던 투생 루베르티르가 바로 이 계층에 속했다. 뛰어난 리더십을 지니고 있었던 투생은 흑인 노예들의 반란을 이끌어 프랑스군을 격파하고 생도맹그의 대부분을 점령하였으며 노예들을 해방시켰다. 1798년 투생은 자메이카에서 지원 나온 영국 군대 또한 무찔렀으며, 영국령 자메이카의 산토도밍고를 공격하여 그곳의 노예들을 해방시켰다. 이어서 투생은 1801년 생도맹그의 자치정부를 수립하였으나, 1802년 프랑스는 나폴레옹의 처남인 샤를 르클레르를 보내 생도맹그의 탈환에 나섰다. 생도맹그의 프랑스군을 거느리고 상륙한 르클레르는 항복하면 자유를 보장해주겠다고 투생에게 약속했다. 이에 속은 투생이 협상하러 갔지만 그는 바로 사로잡혀 프랑스로 끌려가 1803년에 옥사했다. 생도맹그를 탈환한 르클레르가 노예제도의 부활을 시도하자 장자크 데살린과 알렉상드르 페시옹이 다시 반기를 들었다. 프랑스군은 우수한 무기로 무장했지만 그곳의 풍토병이던 황열병은 그들에게 노예들보다도 훨씬 무서운 적이었다. 지휘관인 르클레르를 비롯해 많은 프랑스 병사들이 황열병으로 쓰러져갔다. 또 프랑스군 일부가 반란군에 동조한 사실과 영국의 해상봉쇄로 프랑스 본국에서 지원군을 보내기 어려웠던 점도 프랑스군 패배에 일조했다. IT 혁명의 마지막 전투인 베르티에르 전투는 1803년 11월 18일에 카파이티안 근처에서 벌어졌다. 전투는 흑인 노예들의 승리였다. 베르티에르 전투에서 크게 승리한 크레올과 흑인 노예들은 1804년 1월 1일 생도맹그의 독립을 선언하고 토착민인 아라와크 원주민의 말을 따서 아이티라고 나라 이름을 지었다. 혁명 직전 섬의 인구는 약 55만 명이었으나 혁명 전쟁을 거치면서 1804년 약 30만 명으로 감소한 상태였다. 생도맹그의 상실은 이 섬의 주인이었던 프랑스는 물론 다른 식민지 제국에도 큰 타격이 되었다. 특히 이 전쟁의 패배로 프랑스는 최대의 설탕 생산지를 잃게 되었으며, 이 사건은 나폴레옹 3세가 북아메리카의 식민지에 대한 흥미를 잃고 광대한 루이지애나 영토를 미국에 매각하는 동기로 작용하였다. 그 후 IT는 정치적 혼란에 빠져 크레올의 지지를 받는 남부와
흑인들의 지지를 받는 북부로 분단되기도 했다. 결국 1820년 북부의 왕인 앙리 크리스토프가 죽고 난 얼마 뒤에 장피에르 부아에가 이끄는 남부가 통일에 성공했다. 아이티를 통일한 지 얼마 안 된 1822년 아이티는 섬의 남은 절반, 즉 스페인령 아이티를 해방하겠다는 명분으로 침공하여 히스파니올라 섬 전체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후 스페인령 아이티는 아이티의 지배를 벗어나 1856년 현재의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완전히 분리 독립했다. 아이티를 식민 지배했던 프랑스는 1825년이 되어서야 아이티의 독립을 인정했지만 그 대가로 아이티의 노예주들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아이티는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인정받기 위해 그리고 경제적 봉쇄를 풀기 위해 배상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100년 이상 아이티의 경제를 발목 잡았으며 그 여파는 지금까지 이어져 아이티는 세계 최빈국의 하나라는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수시로 섬을 엄습해 무지막지한 피해를 동반하는 지진과 태풍의 피해도 아이티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24년 3월에는 갱단이 주도하는 폭력 사태로 수천 명의 죄수들이 거리로 뛰쳐나오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정치 사회 경제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아쉬운 일이라고 하겠다. 아무튼 아이티의 건국은 역사상 최초의 흑인 근대국가 수립이자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근대적 독립국가 수립을 의미했다. 노예제도가 시행되던 수세기 동안 신세계에서 수백 차례의 노예 반란이 일어났지만 아이티 혁명은 역사상 유일하게 성공한 노예혁명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또한 아이티 혁명은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어 세계적인 노예제도의 폐지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아이티 혁명 이후 많은 국가의 노예들이 아이티 혁명에서 영감을 받아 혁명을 시도했고 그 결과 영국은 1807년에 노예무역을, 1834년에는 노예제도를 폐지한 것이다. 여담이지만 당시 흑인 노예들을 진압하기 위해 투입된 부대는 프랑스군 휘하의 폴란드군 용병부대가 주력이었다. 나폴레옹 휘하에서 폴란드 용병들이 유럽 여러 곳의 전투에서 용맹을 떨친 것과 달리 아이티에서는 부당한 대우와 보급, 황열병 등과 함께 만성적인 사기 저하에 시달렸으며 심지어는 수백 명 규모로 탈영하여 아이티 혁명군으로 전향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아이티 건국 이후에도 아이티는 폴란드인 탈영병이나 전향을 희망하는 폴란드인들을 적극적으로 받아주어 400 내지 500여 명의 폴란드인들이 현지인들과 결혼하고 마을을 세워 아이티에 완전히 정착했다. 아이티 서부의 카자리라는 마을은 아이티에 정착한 폴란드인의 후손들이 사는 마을이다. 이들의 고향인 폴란드에서는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이들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1983년 최초의 폴란드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카자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이들 폴란드계 아이티인들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상으로 역사상 유일하게 성공한 식민지 노예들의 저항이었던 아이티 혁명을 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